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사전투표 이틀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전투표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전투표 하루뿐인데 이틀로 늘어나서 이틀로. 왜 늘어났을까 생각을 좀 해보니, 사전투표 때문에 투표에 당락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하던 것을 이틀 하는 이유를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맞이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심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04세, 그때는 104세죠. 2년 전이기 때문에 104세 철학자 김혁석 교수와 유석재 기자와의 인터뷰를 제가 지금 많이 나랜십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투표하여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읽어주었지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3 선거에 지금 해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6.3 선거는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국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91세 유튜브 유기환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카페지기 45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직업으로 서울에 올라와 나머지 연탄 배달 일꾼으로 들어가 3년을 술, 담배, 커피 먹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친구가 버린 고무장갑 옷을 주워 입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서울에 16채 현금 보유 몇 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영지군 전이면 산정말, 산이 많아 산정말에서 부모 따라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봤자 남는 돈이 없습니다. 농촌 생활은 안 되겠다 하여 무작정 딸들과 아내 넷식과 사경에 부엌도 없는, 부엌은 추녀끝이 부엌이고 마당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밥을 해먹고 찬장은 빈 사과 상자를 갖다가 푸대에 덮어놓으면 그것이 찬장입니다. 지금도 그 집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나다 보면 내가 저 집에서 살았는데 한번 찾아가 주인장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의 얘기는 끝마치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이다. 사회악.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이다. 법치국가에서 질서국가로 가려다 좌절한 상태가 지금의 우리 법치국가에서 질서국가 가려다 좌절한 상태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지켜본 김영석 교수는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 국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과거 권력 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본문 비상계엄 탄핵소추 원료 인터뷰 104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 지금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과 역사관이 없는 정치인들의 리더십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로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타혹감이 채 가시지 않는 표정으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털어놨다. 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지켜본 그로서도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찾아가 만난 어른이었고, 그는 당시 마음그릇이 비어 있다면 정치를 해도 된다.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리더십 빈곤의 문제라고 했다. 다음, 계엄만이 국가 선택지엔 없는 항복. 질문, 2024년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답변, 플라톤은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하게 된다고 했어요. 정치 지도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면 국민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국민을 위한 역할이 큰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고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를 하는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이끌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가 가는 길이 국민이 원하는 것도 국가가 가야 할 방향도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어 정권을 쟁취해야겠다는 목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욱 나쁜 것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점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됩니다. 질문, 유석재 기자의 질문, 계엄령 선포는 야당이 한 것은 아니지요. 야당은 그때 민주당입니다. 답변,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죠.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에 비유하자면 먼저 약을 주고 나서 안 되면 주사를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약도 주사도 없이 다짜고짜 메스를 들고 수술부터 한 셈이니 국민들이 놀랄 수밖에 해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노선을 따르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했던 것인데, 이제 보니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몰랐고, 이 정부 가지고는 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질문: 왜 이런 리더십의 부재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답변: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 꼭 필요한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관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없이 정직하게 해야 하고, 불의를 정의를 바꾸면 안 되며, 마지막 목표는 자유와 인간애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바뀐다고 해도 공동체에서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기자 질문: 우리가 그런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과 정권을 함께 운영하면서 북한의 노선과 대한민국의 노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했습니다. 김정은과 잘 의논하면 더불어 살고 통일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착각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동질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입니다. 정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를 무시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니 결국 국민을 분열시켰죠. 다음은 진보, 보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답변: 진보, 보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질문. 답변: 국민이 분열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좌와 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진 국가들은 이후에 좌우를 벗어나 각각 진보와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좌와 우일 때는 하나만 남고 다른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보 보수를 성장해서는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발전한 것이죠. 열린 보수, 열린 진보로 바꾸면 공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좌우를 더 갈라놨단 말이에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좀 변할까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공동체 의식과 함께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역사관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 가운데 한 단계를 사는 것이며, 그 지점은 상류의 물이나 하류의 물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에겐 그 한 시대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동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한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정치 지도층은 그걸 할 줄 모릅니다. 기자 질문: 좀 지나친 말씀 같기도 합니다.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계 출신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반면
사고력이 부족하고 운동권 출신들은 국제 감각이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를 절대시하고 미래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과거를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기자 질문.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됐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더 크게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신생국과 후진국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첫째 단계는 정치적 독재와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권력국가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해당하죠. 하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군사정권을 거치며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질문.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두 번째 단계는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는 문민정부 때 이 단계로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부터 외국에 나가도 한국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가 질서국가죠. 질서국가. 법이 지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상식이 지배하는 단계입니다. 질문. 유석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른 건가요? 네. 답변. 질서 국가로 가다 좌절한 상태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선 운동권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다시 권력 국가로 역행할 의의가 생겨났습니다. 이 분위기는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모르면 국민을 힘으로 지배하려 하게 되는 건데, 이번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유석재 기자 질문. 민주주의 3단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답변. 민주주의는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대륙의 합리주의처럼 이념을 세워놓고 현실을 맞춘 게 아니라 현실에서 더 선하고 정의로운 게 무엇인지 찾는 것이죠. 이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바라는 공리주의로 발전하고 의회 민주주의 탄생을 이뤘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열애의 많은 곳이 진리라는 실용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실용주의 열쇠는 대화였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더 좋은 방법은 찾자는 것이죠. 다음, 민주주의 발전의 장점은 대화다. 민주주의 발전의 장점은 대화다. 질문. 우리는 대화를 하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미국이 중국의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나 대화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대화를 통해 국민 여론을 끌고 가는 대신 계엄을 통해 힘으로 누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질문. 유석재 기자 질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답변.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국민의 선택이고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원인은 야당,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바꿔야 나라가 바뀝니다. 정의를,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권력 국가로 다시 후퇴합니다. 정의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석재 기자의 질문.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는 희망을 안겨줄 사람도 정당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니 과거 80년 동안 이만큼 나라를 건설한 민족이니 결국은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금까지와 달리 방향을 잘 잡아줘야겠죠. 서두르지 말고 역사의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앞으로 나아가면 인간의 나무의 자유와 평등의 열매가 함께 열리는 질서국가로 들어설 날이 올 것입니다. 유석재 기자 다 읽어봤습니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후에 14일 지나서 유석재 기자와의 김영석 104세 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잘 제가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문이 지금 없어서 여러분 이 신문입니다. 예. 이 근거를 가지고 저는 매일 이야기합니다.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죠. 민주당이 바꿔줘야 나라가 바꿔집니다. 이런 글을 매일 합니다. 민주당이 바꿔줘야 나라가 바꿔진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있고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비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그 사람의 인적 사항과 경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게 뭐 있나요? AI에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과는 전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 사범 현재 피고인 신분이라고 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시장에서 농촌 구장하는데 수납대금을 모두를 이재명 아버지에게 줬는데 나누어지지 않고 이재명이를 데리고 야간도주 성남으로 이사 왔다가 합니다. 부전자전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아내는 날았던 법인카드를 자기 사생활을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떠돌니까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인이 있음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궁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랏돌을 내
쌍시똥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우리가 뽑은 우리가 잘못이죠. 국민이 잘못입니다. 국민의 선택이 었기 때문에 그분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혀 전과가 없는 분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고 전과 사범, 유죄 파기환송한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경기도 지사는 지금 이화영은 7년 8개월 옥중 생활하고 있고 경기도 지사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죄를 덮교해 서비 쿠폰을 나눠주고 죄를 탕감해주고 대신 탕감해주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악법만으로 법애국죄, 법관 증언 제 입맛대로 서원제까지 배임죄, 대장동 백교등 관련된 배임죄까지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삼고 현재 최선을 다해 일해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만 생각하면 안 되죠. 미래 우리 자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당장 국민들 돈 주고 써라. 국가 부채는 누가 담당하고 이자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여러분, 신문을 꼭 꼼꼼히 보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사도 방송사도 사법부도 이재명 한 손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편향된 심판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전담 재판관이 자살하면서 미안합니다. 이만 먼저 갑니다. 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너무 잘못 판단하는 것을 자책을 받아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명증으로 고생한 그 심판관, 재판관 참으로 불쌍합니다. 잘못한 시대에 재판을 하다 자살까지 한다니. 그리고 이재명 주위에 7, 8명이 자살하며 정치 그만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6까지 8년 된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그분이 주는 소비 쿠폰 빚탕감으로 좋다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6.3 선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심판의 날입니다. 투표에 꼭 참석해 참신하고 깨끗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아닌 분을 지방선거에 투표합시다. 90세 유기환 유튜브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카페지기 45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